지방대학의 위기는 10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그 위기가 현실화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하시려는 후보님, 구체적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방대학 문제를 똑 떼가지고 그 대학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문제의 한 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일극주의예요.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다 수도권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재정도 투자하고 기업도 투자하고 뭐든지 다 서울에다 해요. 왜 그랬냐? 과거에는 그게 필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부족할 때 쓸 때는 많은데 쓸 돈이 적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군데다가 몰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흐트러뜨리면 효율이 안 생기죠. 그래서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어요. 이제 보통 개발도상국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없으니까 딱 정해서 한 군데다 집중하죠. 그래서 생긴 문제가 사실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이게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기업을 지원할 때도 모든 기업을 지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특정 기업을 골라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재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났죠. 누군가를 지정해서 정부 자원을 몰아주면 거기는 기업은 확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업가로서의 노력보다는 정치 권력과 어떻게 손을 잡느냐 여기 집중하게 됐던 거죠. 이 부패의 원천입니다. 이게 성장에 필요하다는 학설도 있어요. 제가 부패학을 공부했습니다. 부패는 어떻게 발생하고 부패는 어떤 역할을 하고 부패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논문도 썼다가 인용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표절했다 그래서 제가 반납해 버렸어요. 그래서 반납했다고 되냐? 너는 표절한 건 사실이다. 네, 잘못했습니다. 인용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하여튼 그랬는데 이 수도권 집중, 일극 중심, 불균형 성장 전략이 이제는 국가 성장 발전의 장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은 인구가 줄어가지고 소멸한다고 아우성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관할하던 경기도만 해도 1년에 인구가 18만 명이 늘어납니다. 18만 명이면 엄청난 도시가 하나씩 1년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도 부족해, 학교도 부족해, 경기도 어디 광주 같은 데 가면은 운동장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놓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6.25 직후도 아닌데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수도권은 폭발할 위험, 지방은 소멸할 위험을 겪고 있는데 결국 이게 오래 갈 수 있겠어요? 결국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지방도 너무 오사니까 좀 도와주자, 배려하자 이런 도덕적 차원의 문제였다면 이제 균형 발전 문제는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역시도 기득권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현 체제는 특히 잘못된 체제일수록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고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고치기 이전 단계에 혜택 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부당한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비정상적인 사회일수록 힘을 가진 소수가 힘이 더 셉니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일수록 특정 소수가 힘을 쓰기 어렵죠. 그런데 불평등하고 격차가 심하고 양극화된 사회고 뭔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회에는 이 비정상 속에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힘이 세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치가 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치는 자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자원을. 이 돈을 어디에다 투자할 거냐. 이 기회를 누구에게 줄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정치죠. 정치는 정책으로 구현되는 거니까. 근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지금 현재 체제에서 이익 보는 집 한 채만 사놔도 땅만 사놔도 막 땅값이 저절로 올라가지고 막 부자가 되는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죠. 근데 지방은 인구도 적고 힘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 경쟁을 하면 밀립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GTX 한 개 약 한 20km? 30km? 이 정도 되는 GTX 하나 까는 데보다 한 10조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0조 원이 지방에 쓰여진다고 할 경우에 얼마나 큰 지방 발전이 있겠어요? 근데 안 해요. 왜? 거긴 사람도 많고 힘센 사람도 많으니까. 정치적 의사결정에
우리 윤영덕 의원님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정치는 결국 결단의 문제예요. 용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에게 철학과 가치가 중요해요. 자기 생각이 없으면 힘센 대로 휘둘리죠. 자기 철학이 뚜렷해야 그 철학을 관철해냅니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의견을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타인에게 강제하는 힘을 권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면 옳은 일, 해야 될 일, 이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는 일들을 싫어하고 일단 설득을 하겠지만 필요한 일인데 동의하지 않으면 실행해낼 힘을 말하죠.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기가 너무 멀리 갔는데 지방대학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체입니다. 첫째, 인구가 줄어든다. 안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다 서울로 가고 있어요. 계속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마 서울로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인구 집중이 서울로 이루어지는 문제. 두 번째는 지방 경제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경쟁력이. 수도권에 가면은 기회가 많다. 근데 왜 경쟁이 떨어지냐? 사람이 없으니까. 지방에서 하면 땅값도 싸고 조금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좀 더 일할만 하면 다 서울로 가버려가지고 계속 새로운 사람들 고용해야 되는데 그나마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 또 기업을 하려고 하니까 인프라도 부족해요. 불편해요. 쉽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문화, 생활 환경이 매우 나빠요. 그런 걸 바꾸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들고 직장은 별로 적고 사람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역 경제도 나빠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악순환을 반대로 돌려야 되겠죠. 이 원래 순환하는 힘을 반대로 돌리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건 정치 권력이 하는 거죠. 국가 권력을 가진 최종 책임자의 역할이 제일 큽니다. 결국은 철학과 가치가 뚜렷해야 된다니까요. 용기를 가지고 이 많은 정책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골라내야 되는데 이러려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가장 저항이 많은 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도 먹을 각오하고 막 집어뜯길 각오하고 정치적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단 시작하면 막 저항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막 언론에서. 근데 이 기득권자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피해 입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불로소득을 소수가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혜택 보던 사람들이 나 그 사업 하게 해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딴 얘기를 하죠. 그건 동의받을 수 없는 얘기니까. 이재명 나쁜 사람이야. 저 분명히 돈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 돈을 안 받을 수가 있어? 가족 상태가 나빠. 저 사람 저거 보니까 아주 험하게 살아가지고 성격도 이상할 것 같아. 없는 집안에 살아서 그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진짜 그런가? 그럼 표가 떨어지겠죠. 그럼 저는 사망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서 제시해야 되는 거죠. 지방대학 문제로 아주 좁혀서 얘기하면 하여튼 지방의 기업이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또 젊은이들이 또는 누군가 서울로 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또 교육의 질도 높여야 된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해줘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 기업들이 들어오면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된다. 기업들은 돈 벌려 다니는 거지 사회사업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수도권에 사는 것보다 더 낫게 만들어줘야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을 보통 쓰고 아니면 뭐 주변 인프라를 잘 구축해주는 것도 하고 뭐 연구소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인재를 양성해주는 것도 방법일 테고 대학에 돈도 많이 대주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대학이 똑같은 대학인데 아시죠?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같은 국립대인데 지원금이 완전히 달라요. 혹시 아세요? 서울이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억강부약의 원칙이 어긋나죠. 우리가 같이 모여 사는 이유는 힘센 사람들은 좀 절제하고 힘없고 못 가진 사람들은 좀 부양해서 같이 살자. 이게 정치의 본령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돈 많고 더 힘센 서울에 돈을 더 많이 대주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꿔야죠.
지방에 예를 들면 뭐 예산 지원도 대폭 늘려가지고 연구 인력도 많이 늘리고 뭐 교수진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더 늘리고 그런 훌륭한 학생들이 또 몰릴 테고 그러면 이 인재를 찾아서 사람들이 또 기업들이 몰리겠죠. 그럼 몰리면 당연히 또 세금 늘어나니까 지방은 투자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 첫 마중물은 마치 펌프처럼 마중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마중물을.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거, 또 재정 배분에 있어서 지방을 더 많이 해주는 거, 자치분권의 강화죠.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 공공기관은 공무원들이니까 최대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맞아요. 제가 경기도에서 옮겨보니까 별로 문제 없더라고요. 북부로 다 옮겼거든요, 북동부로.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믿고 과감하게 균형발전 정책을 세부적으로 취하는 게 아까 대학이 사는 길이고 지역이 사는 길이고 또 지방이 사는 길이고 또 국토가 균형 발전해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길이다.